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2월 7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고 주로도 아마 좀 무거워진 상태로 경주가 좀 진행이 되면서 주로에 대한 변수까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준비된 마필은 결국에는 이겨내거든요. 자, 이번 주 가야 할 마필들,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마필들 가지고 또 좋은 배당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번 주 한번 최선을 다한 좋은 적중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로 역시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1번 그레이스 데이는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1번 게이트고요. 그레이스 데이가 이 말은 선입이 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아쉽게 3차이긴 했지만은 선입이 되는 말. 그래서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되는 말이고 전개상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레이스데이를 축막감으로 놓고 상대방 압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타이거 불패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추입을 허용했거든요. 마지막에 다 와서 나름 그 당시 승부기는 아주 강했어요. 인기 5위권에 있었던 말이 마감 배당이 인기 2위였어요. 이만큼 나름의 승부지는 아주 강했었던 게임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추입을 허용하면서 일격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공은 그냥 필연이다. 얘는 무조건 강공을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번, 5번이 최저 배당으로 죄송합니다. 잡히고는 있지만 자, 1번, 5번을 그래도 한 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곽에서는 그래도 복병으로서 메리트 있는 거는 얘예요. 9번 벌교 엠퍼러라는 마필. 이 벌교 엠퍼러는 이 주행검수 때 모습을 보니까 전개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는 이 벌교 엠퍼러가 하나 올라올 수 있는 경주예요. 한 인기 5위권으로 잡혀져 있는데 자, 요 벌교 엠퍼러를 좀 재밌게 보고 있고 그 대신에 외곽에 나이트 강자는 제가 보기에는 선행이 여기서는 좀 어렵죠. 지난번에도 선행을 못 갔고 선행을 가야 실력 발휘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이트 강자는 여기서는 세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잡히긴 했지만 뭐 얘는 굳이 뭐 무서운 말은 아닌 것 같고 파라이바가 그나마 이제 인기 3위권으로 팔리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얘도 보면은 지난번 최적 전개였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이란 말이죠. 전개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인기 3위권으로 잡혀는 있지만 파라이바보다 차라리 보여주지 않은 말 중에 배당으로 좀 때릴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복병들 중에서는 우선 아마 현장에서는 요게 좀 바람이 불 거는 같아요. 벨리드형. 그래도 이 말은 이 고가의 말입니다. 1억 6천의 경매가를 보이는 말이고 또 문수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벨리드형이 마지막 이 바람은 벨리드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복병이 하나 있다면 저는 얘를 보고 있거든요. 빈센트 알렉스. 얘는 아직 걸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내 측에서 잘만 따라온다면 주행 연습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였고 그야말로 요 3번 빈센트 알렉스가 현장에서 좀 활기만 좋다면 이게 진짜 찐배당으로 하나 사고칠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인기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1번을 필두로 5번을 기본으로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전개로 봤을 때 9가 하나 올라올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여기에 3번이 그야말로 사고를 칠 수 있는 최대 복병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복병들의 선전 여부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자, 이경주 하는데 오늘은 초장의 승부를 좀 해볼까 해요. 이왕 이 마장 나오실 거면 초장 조금만 일찍 서둘러서 나와주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에 좀 노릴만한 마필이 있어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기마가 안쪽 2번 베스트 천하랑
10번 골든 세이브가 그냥 액면상 2번 10번이 팔리고 있어요. 2번 10번이 팔리고는 있는데, 야 근데 이제 2번 베스트 천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적 전개를 해봤던 말이었고, 뭐 더 뜰 게 없는 그런 조건이었었고, 10번 골드 세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최적 전개로 띄웠었던 말이에요. 더 뜰 게 없어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요 경주는 그냥 액면상 팔리는 것들이 많을 뿐이지 요거 배당상의 메리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노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5번 원더풀 다르샨이란 말이에요. 원더풀 다르샨. 자, 이 말이 지난 경주가 이제 휴양후 복귀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5주 만에 출전하면서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입니다. 5주 만에 나오면서 이제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이고, 주기도 정상으로 왔지만 얘는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복귀전에서 모래를 계속 맞춥니다. 모래를 맞추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쭉 나와요. 계속 이제 경주 중에 모래를 맞추면서 타다가 마지막에 끝걸음이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얘는 실전에서 걸음을 좀 좋게 말하면 점검했다. 그게 아니면은 탐색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탐색을 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경주가 적정 주기를 맞아서 한번 때릴 수 있는 경주를 만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원더풀 다르샨인데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요. 자,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원더풀 다르샨이 초반 스피드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외곽이니까 서두르지 않고 땄었고, 그러면서 이 중반부터 이제 뒤로 쑥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래를 일부러 좀 맞추면서 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요 9번 뒤로 들어가면서 모래를 계속 의도적으로 좀 맞추면서 타요. 초반에 굉장히 여유가 많았고, 모래를 맞추면서 점점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전개가 우선 가려고 나온 전개는 무조건 아니에요. 모래를 맞추면서 이렇게 뒤로 쭉 밀려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직선주로해서 걸음을 한번 쭉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마지막 끝걸음이 좋아요. 여기 이게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저 외곽에서 올라오는 게, 자 여기서 요 외곽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외곽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꽤 좋아요. 요 끝걸음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초반부터 보면은 11번이 초반이 이렇게 느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초반이 느리지 않는데 외곽이니까 모래를 맞추면서 뒤로 줄줄 샜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보인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원더풀 다르샨은 이번에 가려고 맘먹으면은 선두권에 아마 바로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른 말이 뭐가 있느냐? 안쪽에 2번. 가장 빠른 거는 그나마 4번 같아요. 4번이 그나마 가장 빠른 말 같고 2번, 4번이 그나마 순발력이 좀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면 뭐 7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김용군 기수가 지난 복귀전에서 한번 걸음을 재봤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최소 두 번째 바로 붙이면서 선두권에 붙이면서 두 번째는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예요. 모래를 안 맞으면 뒤로 밀릴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복귀전 이후로 바로 이번에는 쏘는 타이밍을 맞이했다. 지난번처럼 뒤로 줄줄줄줄 새는 전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5번 원더풀 다르샨이 모래를 피한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승부 레이스로 때릴 수 있다. 전반부지만 원더풀 다르샨 놓고 때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라서 이왕 나오실 거면 이 경주부터 좀 하실 수 있게 조금만 서둘러 나와가지고 원더풀 다르샨을 한번 노려봐 또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전반부 승부 레이스로 추천드릴게요. 자, 3경주 가겠습니다. 자, 3경주는 안쪽에 있는 말 3마리가 팔리고 우선은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뭘 놓고 갈 것이냐. 블루드래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죽으면 올라올 수 있는, 전개상 앞에서 죽으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이고, 2번 글로리 조이는 선행.
그리고 서브 미션은 선입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경주처럼 서브 미션이 의도적으로 지난번 보니까 모래를 좀 맞추면서 타더라고요. 자, 이번에 서브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얘도 그냥 밀면 초반에 바로 선두권 붙습니다. 얘도 이번에는 모래를 피해서 전개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모래 피하면 얘가 대가리예요. 모래 피해서 타면은 지난번 마지막 올라오는 걸음도 굉장히 좋았는데 얘가 선행을 가건 말건 서브 미션이 모래 피해서 바로 선두권에 붙인다면은 얘는 충분히 여기서 들어올 수 있다. 대가리 승부도 가능하다. 모래를 맞고 안 맞고 차이일 뿐이지 서브 미션도 노려야 돼요. 다만 서브 미션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적으로 인기마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접전이긴 하지만 서브 미션이 인기 1위로 팔리든 2위로 팔리든 하는 경주라서 이번에 노리긴 무조건 노려야 돼요. 네, 인기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 경주로 가는 거지 서브 미션도 이번에 모래 피해서 바로 앞에 붙여갈 수 있는 경주라서 3번 놓고 2번, 1번 요 두 방으로 공략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바치는 거는 현장에서 초이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을 바칠지 7을 바칠지 이거는 현장에서 초이스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 7은 현장에서 고르기로 하고 3 놓고 2번, 1번 요거는 기본 막건이 돼야 되는 경주예요. 전반부 다 해볼만 하다. 요런 말씀 드리면서 부산 1경주로 가봅니다. 자, 부경은 5번 헤이브로가 인기 1위인데 같이 뛰었단 말이죠. 헤이브로랑 보령 울트라맨이 저는 보령 울트라맨 놓고 갈 거예요. 이번 주는 뭐 다나카가 아주 열심히 말을 타주고 있는데 보령 울트라맨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 안쪽에 이제 헤이브로가 말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무리 없이 전개를 하는 끝에 왔었던 거고 보령 울트라맨이 얘가 내측에서 전개를 하는 바람에 진 거지 능력은 저는 보령 울트라맨이 더 세다라고 봐요. 게다가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고요. 선행을 간다면 보령 울트라맨의 전개가 좀 더 편해지고 전개가 지난번 불리한 만큼 졌는데 보령 울트라맨이 가면은 그대로 저는 꽂을 수 있겠다. 싼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면 뭐 삼쌍 같은 것도 좀 노려볼만 하거든요. 보령 울트라맨을 삼복 삼쌍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헤이브로를 상대방 1순위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8번 닥터 챔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삼복이나 삼쌍의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요 안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얘가 사고 칠 수 있는 말이에요. 감동의 박수가 사고 칠 수 있는 말입니다. 얘 능검 괜찮았던 말이에요. 괜찮았던 말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면은 얘가 바로 선입까지 붙을 수 있어요. 전개가 빨라질 말입니다. 사고 칠 수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1번 감동의 박수가 사고 칠 수 있는 말이라 1번이 삼복이나 삼쌍에서 왔을 경우 요거는 재밌다. 7번 놓고요. 자, 5번 한 방 볼 것이고 8번 보고 1번이 복병인데 요 레이스는 얘가 인기 2위예요. 인기 2위. 얘가 압도적으로 팔리는 그런 분위기라서 삼복, 삼쌍, 삼복, 삼쌍까지 여기서는 한번 7번 넣고 공략해보자. 메리트 있죠. 7번이 머리로 오면은 그리고 1번도 보병이니까 삼복, 삼쌍 요런 거 다양한 승식을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경주이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서울 4경주 갑니다. 자, 서울 4경주는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 속에서 야, 얘가 안 팔릴 만도 한데 이번에도 팔리네요. 안 팔릴 만도 해요. 왜냐면 계속 늦바라고 못 가고 있는 말이니까. 승리바로 우주가 최근에 못 가는 이유는 늦바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입상을 했을 때는 정상으로 발주를 하면서 앞에서 뛴 거고 그 이후로는 2번 연장 늦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착수만 왔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발주를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안 팔려야 메리트가 있는데 인기바로 또 팔리네요. 이제 복병으로 팔릴 때 이제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딱 등장을 할 텐데 계속 인기바로 팔리니까 또 늦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늦바라면서 입상을 못한 거니까 그보다는 승부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을 뺐으니까 승리 바로 우주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승리 바로 우주 놓고 공략하는 경주고 자, 드러나 있는 액면상 7번 고스트 크리솔,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붉은 태양도 지난 경주에서 이제 늘어난 거리 1700에서의 적응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네츠 게이트니까 한 번 더 승부질 좀 보여갈 수 있는 게임일 것 같고, 이제 복병이 이제 6번 명파워냐 11번 사바라 찰리냐, 그 중에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경주 같은데, 저는 명파워가 빅토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현장에서는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사바라 찰리를 좀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지난번에 터트리면서 왔는데, 이번 경주도 뭐 센 말들이 나오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날라온다면은 얘가 마지막 추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물론 얘도 지난번에 터트리면서 왔기 때문에 그 걸음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참 걱정해야 되는 기복마 경주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인기만 하면 메리트가 없는데 또다시 복병이라면은 가능한 거니까, 자, 요 경주는 아주 기복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가운데 8번 승리바로우주가 두 번이나 늑발하면서 실력 발휘 안 됐던 거니까 이번에는 좀 잘 타줘라, 타겠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8번 축으로 7번, 3번, 11번 요렇게 순서대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갈게요. 자, 부산 이경주는 6번 화이트 플레어가 지난번 승부지가 굉장히 강했던 말이었어요. 이번에 인기마지만 지난번에 이미 준비 다 하고 준비 다 된 상태로 입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마지막에 3차게 머물렀죠. 중반에 선행을 넘어설 정도로 강한 승부의지를 보였었단 말입니다. 뭐 선행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 있게 말을 탔었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마 의지 있게 말을 탈 거예요. 근데 요 경주가 금요일날 1경주랑 이 분할이 된 레이스라서 편성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후착이 혼전이에요.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후착은 아주 좀 혼전입니다. 그래서 후착권에서는 의외의 마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드러나 있는 인기마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 볼게요. 인기마 중에 어차피 그놈이 그놈 같아요. 수준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나마 소망의 길이 대길이로 팔릴 거는 같은데 그나마 나으니까 4번 소망의 길은 보겠고요. 대신에 2번 위스트롱이나 9번 다이아 X나, 제가 다이아 X도 맞춰봤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서 그 정도 뛰고 있는 말이거든요. 안쪽에 위스트롱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말들 사이라면 복병이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자, 여기서 복병은 3번 용비 레전드, 또 하나는 7번 챔프킹, 요런 말들이 좀 복병으로 보여져요. 이 서항주 기수가 기승하는 3번 용비 레전드 같은 경우도 재검대 걸음은 뭐 전혀 문제없고, 또 게다가 요런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점, 기복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좋고, 챔프킹은 이번에 감량 있죠. 감량 이점을 살릴 수 있는데, 지난번 다나카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경주고, 그 전에 3선 외곽을 탔던 적이 있어요. 직직전. 그때 걸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감량을 받았을 때 배당을 낼 수 있는 지난 경주 모습 말고 직직전 모습을 봤을 때는 배당을 한번 터뜨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을 놓고 팔리는 것 중에 하나 가져간다면 그냥 4번 최저 배당 4번 가져가고 3번이나 5번으로 배당을 좀 노려봄직한 그런 경주로 6번 놓고 후착이 혼전이다. 후착이 혼전이다. 요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자, 오늘 다시 한 번에 승부 레이스 갑니다. 자, 승부 레이스인데 여기는 지금 클러치 러브가 인기 1위입니다. 얘는 액면상 인기 1위에요. 액면상 인기 1위입니다. 요 경주가 과연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좀 궁금한데,
자, 우선 안쪽에서 원게이트니까 준마포스가 죽으나 사나 선행의지는 보일 거다. 선행의지는. 근데 얘가 아주 빠른 말은 아니에요. 발주부터 해가지고 막 아주 빠른 말은 아니라 중속이 좀 나오는 말이라서 원게이트에서 여차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가려고 하지만은 아주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쓰면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인기만데 힘을 쓰면서 나간다면 또 위험성도 있는 거고. 더불어서 클러치 러브는 이번 경주 딱 두드러진 액면상의 인기만데, 지난 경주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의 문제는 보였어요. 조금의 문제. 그 조금의 문제는 뭐냐면 발주에 대한 부분. 발주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주행검사 때부터 발주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늦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안불안하게 발주가 되는데 어느 순간 발주가 늦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경주 입상을 하긴 했지만 모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요.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서의 걸음도 조금은 더 검증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러브가 액면으로는 인기 1위지만 발주에 대한 부분이나 모래를 맞았을 때의 부분, 또 준마포스가 선행을 나섰을 때 힘을 들이면서 나가는지 아닌지, 자, 그런 말들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면 이 대끼리는 인정 못한다. 이 대끼리는. 그래서 9번 트리플 제니를 가지고 오늘 승부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트리플 제니가 지난번에 선입으로 전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외곽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리 잡기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스가 아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마포스가 우선은 게이트발로 나가는 거고, 여기에 파이널 질주, 트리플 제리, 10번 원더풀 세치 정도인 거예요. 뭐 7번도 있죠. 7번 정도. 이클립스 더킨 정도도 있죠. 뭐 요 정도 선인데 비슷비슷해요. 트리플 제리가 저는 충분히 선입권으로 또 한 번 지난번에 그냥 의도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저는 자리 잡기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덜덜하게 팔릴 건데 9번 트리플 제니를 놓고 들어갈 것이고, 클러치 러브도 확실하지 않다. 인기마가 불안하다. 인기마의 전개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깨면서 깜빡이도 깨고 중배당도 가능하기에 9번을 놓고 이거는 승부하는 겁니다. 깜빡이 맞고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 1원도 사고 싶지가 않다. 왜? 조금씩의 불안감들이 다 있는데 굳이 깜빡이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고 싶지 않아요. 이 막고는. 그래서 요거는 트리플 제니가 뭐 깨겠구나. 깰 수 있겠구나. 전개로도. 요 5경주는 9번을 놓고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부경 3경주. 오늘 부경에서는 요 레이스를 승부처로 가져가요. 부경에서는. 자, 부경에서도 연속해서 승부로 가져갈 겁니다. 금요일날 부경 좋았죠? 메인도 먹고 승부도 좋았고 중배당도 잡았었고. 자, 이번 경주가 이제 3번 블루원터가 드러나 있는 액면입니다. 얘가 그냥 액면이에요. 액면상 안쪽 게이트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입상도 했고,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액면의 마필이고, 또 하나가 지난번 팔리고 못 갔던 한남 퀸.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있어서 3번이랑 7번 요 두 마리가 다 앞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누가 선행 갈지는 모르겠고 우선은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 외곽에 12번 닥터 매터스까지 요 세 마리가 우선은 앞에 나갈 건데, 요 세 마리가 두드러진,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거의 요 세 마리가 앞에 가는 말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선행마로. 근데 보여준 거는 그렇지 보여주지 않은 말들 중에서 얘가 저는 좀 재밌어 보입니다. 5번 매직 스위트라는 마필. 요 매직 스위티가요, 얘가 느리지 않습니다. 얘가 느리지 않은 말이에요. 단지 최근에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이런 데서 뛰다 보니까 초반에 그냥 가는 대로 몰아줬을 뿐인 거지 얘가 느리지 않아요. 안 느려요. 전개가 빨라지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요거 4회 전적대로 다시 좀 들어가서 설명드리면 얘가 느리지 않습니다. 요거 11번 게이트였고 10번 게이트였고요. 이때는 마지막에 끝걸음도 나와요. 즉
매직 스위티가 5번 게이트라면 여기서는 전개도 좀 빨라질 수 있고 안쪽이니까 이미 끝걸음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매직 스위티가 이번 경주는 전개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전개가 좋아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 매직 스위티가 쏠 수 있는 경주다. 복병인데 중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부 찬스이니까 오늘 부경에서는 또 하나의 복병 승부 5번 매직 스위티. 자, 이번 주 단아까 멀로 아주 열심히 말 잘 타주고 있는 용병들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매직 스위티의 멀로 기수가 한번 배당으로 때려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직 스위티의 최근 경주력은 최근 3번의 경주를 둘러봤을 때 끝걸음도 보였고 이제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안쪽 게이트에 왔으니까 지금이 때릴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갈게요. 굉장히 혼전도 높은 경주이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번 마니 노다지가 최근 흐름대로라면은 마지막 추입이 다시 한번 먹힐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는 안쪽에 1번부터 여기 6번까지가 다 선행 선임마예요. 여기까지가 다 선행 플러스 선임마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싹 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10번까지 초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선행마가 많을 때 의외로 한 마리가 독땡을 나가면서 터트릴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경주가 딱 진행됐을 때 뭐야 제가 혼자 가는 경주야? 이러면서 뒤통수 맞는 거는 있어도 이런 경주에서 누가 독쟁이다 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스는 어찌됐든 간에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변의 소지는 굉장히 많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데 선행마가 많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애먹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는데 마니노다지도 그래서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선행마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마니노다지를 가지고 공략을 하고 대신에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 저는 8번 벌교 차돌은 지난번에 올라오면서 뚝심 보였는데 이번에도 복병이에요. 선행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도 좀 복병이고 9번 태양의 전사 얘는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태양의 전사는 꼭 선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9번이나 8번 얘네들은 배팅권에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번을 놓고서 그래서 9번, 8번 요는 복병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되는 게 10번 또는 7번이거든요. 이 중에서 현장에서 하나 받치기를 가져가든지 7번이나 10번 중에 하나 가져가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너무 좀 심상치 않다. 얘가 왠지 못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요렇게 조합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11번이 왠지 이번에는 못 올라올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조합도 가능한데 우선은 그래도 11번을 필두로 해서 9번, 8번은 보고 현장에서 초이스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끝내느냐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말 상태 보고 한번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넣고 9, 8은 기본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부산 4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는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메인이거든요. 자, 부경에서 들어가는 오늘 부경의 자 메인 승부예요. 제가 금요일날 부경 메인은 이 원더풀 존스가 그 전에 제대로 안 탔기 때문에 요거 오픈해서 추천드렸죠? 오픈해서 추천드렸단 말이죠. 자, 그 적중 드렸고 12.8배 이번에도 복병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메인에서는 이거 놓고 하려고 합니다. 원더풀 존스. 올더 베스트. 이거 놓고 하려고 해요. 얘는 선행마입니다. 얘는 선행마인데, 올더 베스트는 제가 지난 경주 때, 그때도 승부처였는데,
파워타임이라는 마필을 갖고서 승부로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파워타임을 놓고.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전개가 흘러갔고 그러니까 우승까지 했었던 게임이었고요. 그 당시 올더베스트가 인기마였어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마였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시원하게 나가지를 못하면서 자기 실력보다 한참 못한 결과를 받았었죠. 이번에는 선행을 가는 경주고 선행을 가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체중이 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체중이 빠져야 되는 말이에요. 체중이. 지난 경주도 체중이 안 빠졌거든요. 체중이 빠져야 되는데 지난번 체중이 안 빠진 것도 있었어요. 이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게임이라 이번에는 노립니다. 이거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더베스트. 인기마였어요. 선행 갈 거라 생각해서 팔렸던 건데 선행을 못 갔어요. 11번 게이트에서. 이거 외곽 11번 하얀 모자거든요. 자, 이게 외곽에서 선행을 가줬어야 되는데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은 외곽에서 뱅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서울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외곽을 뱅뱅뱅뱅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진짜 입상을 하려고 준비가 됐다면 체중을 빼고 나왔어야 돼요. 지난번에. 체중을 못 뺐고 또 외곽이라서 선행을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만 서승훈 기수가 외곽만 타다가 선행은 못 가니까 외곽 뱅뱅뱅 돌다가 결국에 직선에서 무너지는 마지막 끝걸음도 점점 안 나왔죠. 마지막 끝걸음도. 그러니까 이번 경주 복병으로 팔려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딱 지금 보기에도 얘가 지난번 제가 맞춰먹은 경주잖아요. 지난번 제가 이거 맞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더베스트가 얘가 가서 깨진 겁니까? 얘가 가서 깨진 거예요? 능력으로 가서 깨진 거 아니에요, 얘는. 얘가 가서 깨졌다라고 하려면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깨졌어야 되는 것이고 체중을 빼고 나와서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깨진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복병으로 팔려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건데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체중을 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기마로 팔리고 못 가니까 복병으로 팔리는 거예요. 인기마로 팔렸는데 못 갔으니까. 이번 경주가 진짜 이 말에 실력을 보여줄 타이밍이다. 1800으로 거리가 늘건 말건 이거는 올더베스트가 선행을 가면 진짜 실력이 이번 경주 가늠이 될 겁니다. 2번 올더베스트 요놈 놓고 자 메인 들어갑니다. 중배당 승부로 들어갈 것이고요. 체중을 빼고 나오면 더 좋다. 현장에서 체중 확인할 건데 체중을 안 빼고 나와도 저는 그대로 공략을 할 거예요. 체중을 안 빼고 나와도 공략을 할 건데 빼고 나오면 더 좋다. 빼고 나오면 더 좋다. 그래서 2번 올더베스트 제가 먹었던 편성이고 가서 깨진 게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더베스트 놓고 이제 때려야 될 타이밍. 오늘 부경 메인입니다. 올더베스트 놓고 승부 들어갈게요. 자, 이어서 서울 7경주 연속된 승부처고 연속된 메인으로 이번에는 서울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메인. 자, 여기 딱 보니 항상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린 말이 이거였잖아요. 클레어 빅뱅. 지난번 축 놓고 들어갔던 말. 근데 엄한 서머 파티가 와가지고 못 먹었던 경주. 자, 당시 클레어 빅뱅과 월드 조이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자, 얘네 둘이가 맞붙는 경주인데 클레어 빅뱅이 이번에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렸던 이유는 이 클레어 빅뱅은 이번에 축으로 안 가요. 제가 이 클레어 빅뱅을 지난번에 노렸던 이유는 자, 보시면 이때까지 그냥 능력대로 왔단 말이에요. 능력대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가 이제 1700 거리가 늘어나니까 항상 국산마들 거리 늘어날 때 자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말을 타면서 얘는 거의 탐색성으로 들어갔던 경주입니다. 요때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리 경험 1700 했겠다. 무조건 간다. 했더니 바닥에서 타던 말이 앞에서 탔죠. 선입으로 탔잖아요. 이 말 자기 능력 다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에. 물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클레어 빅뱅이 55예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여유 있게 널널하게 선입으로 붙는 전개는 아니다. 지난번보다 더 뛸 게 아닙니다. 더 뛸 거는 아니에요. 더 뛸 말은 아닙니다. 월드조이랑 아마 비슷하게
비슷한 걸음이 나올 것 같아.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월드조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클레어 빅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 클레어 빅뱅을 그냥 능력상 믿었지만 이번에는 인기 1위로 팔리는 건 경주니까 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노려야 될 말이 있어요. 바로 2번 마이티닉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끝나고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금요일날 경주가 이제 부산 메인에서, 부경 메인에서 제가 이 원더풀 존스라는 마피를 그 전에 노렸는데, 그 전에 얘를 놓고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말을 안 탄 거야.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시 노렸어요. 다시 메인으로 원더풀 존스를 놓고 때렸어요. 제가 원했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 노렸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금요 메인에서는 정상으로 추임력 보여주면서 먹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마이티닉이 지난번에 정상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정상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노릴 거예요. 마이티닉이란 말은 좀 어떤 말이냐면은, 모래를 맞으면 우선 안 되는 말이라서 무빙을 해야 돼요. 무빙.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빙. 이 말은 무조건 무빙을 해야 돼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루이스가 잠자코 있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말 탄 거예요. 그냥 안쪽에서 펜스에 붙어가지고 계속 흙 다 맞고서 타면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말 가지고 외곽으로 끄집어내서 무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수가 경주 영상이라도 몇 번 돌려보고 말을 타는 기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이스 기수가. 근데 루이스 기수의 성적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이티닉도 분명히 공부하고 탈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교사인 하만식 조교사도 주문을 그렇게 할 거예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니까 외곽으로 말을 빼서 타라. 지난번에 범현이가, 최범현 기수가 똑같이 요때 이제 첫 기승을 했어요. 범현이가. 최범현 기수가 첫 기승하고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서 모래 다 맞아가면서 아무런 공부 안 하고 말을 타더라고요. 모래에서 모래 다 맞고서 아무 의미 없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때는 더 뛰겠구나 라고 노렸는데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탔는지. 베스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마이티닉이 시작할 때 한번 봐요. 말을 시작부터 범현이가 이번에는 말을 바깥으로 끄내요. 끄집어냅니다. 자, 분홍색 모자예요. 8번. 자, 발주하고서 초반에 원래 느려요. 근데 초반부터 이 말을 바깥으로 꺼냈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말을 모래에 안 맞게 외곽으로 무빙 뜨려고 시작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말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건너편 들어가서 무빙 하려고 딱 준비했어요. 이거는 건너편 들어가서 무빙 하려고 준비를 했고 무빙을 하는데 난데없이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 변수가 뭐냐? 바로 요 뒤에서 미친듯이 올라왔던 핵다이아. 이신영 마방이 이신우 마방이죠. 요 근래 말 엄청 던져요. 중반에 막 무빙 뜨면서 엄청 던져요. 얘가 미친듯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8번이 감다가 얘 때문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이 8번이 감는 중간에 핵다이아가 그냥 미친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다 보니까 8번이 이 페이스 말렸다가는 완전 경주 망치는 거라서 무빙을 하다 참았어요. 그리고서 중반에 모래를 또 맞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말의 특징을 알면 이 말은 여기서 작전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핵다이아가 던지는 바람에 원래는 마이티닉이 요 7번이나 3번 옆으로 무빙을 해서 모래를 안 맞게 탔어야 되는데 핵다이아가 던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승부는 분명히 무빙하려고 준비는 다 했고 기수도 그렇게 타려고 했는데 바깥으로 핵다이아가 그냥 던지는 바람에 이건 작전이 빠다리가 나버린 거예요. 전개가. 그래서 열심히 탔지만 마지막에 착순밖에 못했어요. 근데 보면은 열심히 타고 진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타고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반에 무빙도 했겠다. 따라 붙다가
걸음이 직선에서 더 안 나오니까 그냥 열심히 탄 걸로 보이지만 제가 원하는 전개의 모습은 이 말이 확실하게 무빙을 해서 무빙을 마지막에 해서 아마 선행을 우선 뭐 10번 히어아임이 나갔다 그러면 중반에 무빙을 해서 요 정도 선이 아니라 요 정도 중간 지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무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빙을 하고 직선에서 뻗어줘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의 진짜 실력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탔어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루이스 기수가 그런 모습으로 무빙을 해서 말을 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난번 최범인 기수는 분명 무빙하려고 시작부터 말을 바깥으로 꺼내면서 말은 탔지만 변수가 생겼다라고 했죠. 핵다이아가 던지는 바람에 못 간 거라고. 자, 무빙으로 승부하면 되는 경주고 복병이기 때문에 중배당으로 때린다. 왜? 지난번이 베스트가 아니었으니까. 다시 한번 노립니다. 마이타닉. 절대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중배당으로 마이타닉 저 다시 한번 노리겠습니다. 앞에 선두권까지 붙여야 이 말의 진짜 실력인 거니까 가서 깨져도 그렇게 깨져야 돼요. 그렇게 깨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빙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산 5경주는 외곽의 9번 벌마 브라운이 가장 많은 인기인데, 야, 요거 조심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벌마 브라운은 모래를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외곽에서 감을 수도 있지만 모래 쳐맞고 뒤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잠자코 있을 수 있어요. 벌마 브라운이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언제 사악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모래 맞아버리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말이 벌마 브라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모래를 안쪽에서 최대한 안 맞았어요. 모래를 안쪽에서 최대한 안 맞았거든요. 이번에 지난번처럼 탔다가는 그냥 깨구락지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 놓고 갈 게 아니고 여기서는 7번 상임스타를 놓고 갈 겁니다. 상임스타. 자, 요거 제가 직전에 중배당 적중했었고요. 지난 경주는 연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봤는데 늦발하면서 빠졌죠. 하지만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 중에 있어요. 발주만 다시 정상으로 나온다면 상임스타가 여기서는 올라올 수 있어요. 상임스타가. 그래서 저는 상임스타를 놓고 공략을 할 것이고, 트리플 드림이 선행입니다. 트리플 드림이 선행이고 얘가 못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요쪽으로 7번 놓고 5번을 완짱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왜? 벌마 브라운이 외곽이면은 요거 모래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마 브라운은 뒤로 돌리고 여기에 뭐 1번이라든가 6번 요런 말들도 다 승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벌마 브라운이 좀 위험성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 7호 막건으로 원트를 한번 노려보자. 벌마 브라운 뒤통수 심하게 때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 맞으면은 이 합법적으로 탐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기 1위가 모래 맞추면서 앞벽 보이면 아주 뭐 합법적으로 탐색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자, 8경주 가볼게요. 자, 8경주는 9번 굿모닝 커미 여기서는 또 한 번 입상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굿모닝 커미 얘도 마찬가지 모래를 맞으면서 계속 추진하며 말을 탔거든요. 모래를 맞으면서. 이번에는 모래를 안 맞고 전개가 아마 빨라질 거예요. 모래를 안 맞으면서 전개가 빨라질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잡혀 있다면은 실수 없이 승부를 할 거다라고 좀 봅니다. 굿모닝컵 넣고 공략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굿모닝컵 넣고 여기에 이제 최저 배당이 크리솔 리케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얘는 안 보고 싶어요. 대길인데 크리솔 리케를 안 보고 싶어요. 얘는 될 것 같고 대길이 크리솔 리케는 못 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깜빡이 자르고 승부 레이스로 뭐 노려볼 만도 한데 크리솔 리케를 자른다 하더라도 의외의 마필이 또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요 경주는 그래서 복병도 많이 볼 건데 우선은 굿모닝컵 넣고 크리솔 리케를 안 본다. 근데 크리솔 리케를 안 보는 이유는 얘가
딱 지난 경주예요. 지난 경주. 재검 때 보면은 문제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요 경주가 중요해요. 5월 11일 경주. 6월 11일 경주 때 선행 가서 효정이가 선행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재검 이상 없고 문세영이가 탔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요게 이제 대부분의 경주를 분석할 때 그렇게 이제 딱 분석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99%가 딱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가 선행마가 싹 죽을 때가 있고 선행마가 거의 불패주로일 때가 있어요. 불패. 불량주로에는 선행마들이 거의 불패잖아요. 요때가 선행마 불패주로였어요. 선행마 싹 죽는 주로였다면 무조건 봐야죠. 근데 선행마 불패주로인데도 선행 가서 깨지더라는 거죠. 선행마 불패주로에서 마저도 그냥 쉽게 깨지는 걸 보면서 얘는 다음에 나와도 못 믿겠다. 문세영 태워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문세영 태워도. 그래서 선행마 불패주로에서도 못 들어왔다면 철저배당 팔리는 문세영이면 굳이 욕심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9번을 놓고 1은 안 봅니다. 근데 이제 후차권이 여러 마리 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외곽이지만 11번 학산 프린스. 자, 종반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지난번 올라왔던 말 그 걸음 그대로 한번 올라오기를 기대해보고, 또 인기마 중에서는 뭐 여기 뭐 10번 그리고 4번 이런 말들 다 이제 인기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도 있어요. 스터닝 월드란 말. 얘도 복병이에요. 얘도 복병입니다. 그래서 될 만한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경주는 크리솔리케를 자를 수 있어도 승부로 잡지는 않은 건데 복병들의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9번을 필두로 요거는 좀 분산하더라도 현장에서 말 상태 잘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1번은 저는 안 본다. 1번은 안 본다니까 9번에 붙여서 다른 복병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가죠. 부산 6경주는 고만고만하네요.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 6번 그대만의 블루. 이 말도 모래 반응이 아주 민감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9월달 경주 때는 바로 선두권에 붙었어요. 9월 14일 경주. 그때 이제 바로 선두권에 붙이면서 모래를 안 맞고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때처럼만 순발력이 나온다면은 그대만의 블루가 이번엔 돼요. 반대로 또 모래를 맞으면 이번 경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모래 맞을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여기서 모래 맞을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대만의 블루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요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추입이 먹힐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추입이. 근데 여기서는 추입력이 그리 강한 말들이 별로 없어요. 추입력이 이렇게 강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플즈 마린이 선행마고 또 안쪽에 월드 히트라든가 외곽에서 5번 스트로베리 퀸 또는 스트라이크 존까지 얘네들 모두 다 그래도 선행을 가거나 편안하게 선입으로 탔을 때 되는 것들인데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대발의 블루가 모래 맞을 확률은 50% 이상이지만 마지막 추입이 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모래는 맞을 것 같지만 6번 그대만의 블루를 가지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5번, 안쪽에서는 2번, 외곽에서는 11번. 리플즈 마린이 지난번 댕갔는데 너무 쉽게 죽는 바람에 이번에도 좀 저는 못 믿겠어가지고 자 6번을 놓고 요렇게 5번, 2번, 11번 순으로 해서 추천드려봅니다. 자, 구경주 갈게요. 구경주. 자, 이제 구경주가 후반에 승부로는 요 마지막 승부처를 이번 구경주 때 가져갑니다. 여기서 한번 승부로 추천드려볼까 해요. 여기서는 인기 많은 로쉬거든요. 로쉬가 능검 때 걸음을 안 보여줬어요. 능검 때 걸음을 안 보여줬다가 데뷔전에서 그냥 바로 선두권에 나왔어요. 근데 능검 때는
모래를 맞아가지고 숨겨진 거고,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로시가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보면은 1번, 3번, 7번이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면 로시는 요 세 마리보다 편안하게 2선으로 붙던가 3선으로 붙던가 해야죠. 모래를 안 맞으려면. 여차하면은 4선을 돌 수도 있어요. 또는 뒤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뛸 수도 있습니다. 로시라는 말은 모래 때문에 이번에 외곽에서의 인기만데 조심해야 됩니다. 모래를 언제든지 맞으면 합법적으로 또 잡바이가 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리고 조교가 강하지 않아서 덜덜하게 팔리는 말이 1번일 거예요. 요건 현장 가면은 아마 불안하게 팔릴 겁니다. 왜? 원더풀 삭스가 이번에 스포를 제대로 놔주지 않았어요. 조교가 좀 약합니다. 조교가 좀 약해요. 근데 원더풀 삭스가 딱히 문제 없는데 조교 강도만 좀 약한 거더라고요. 말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조교 강도만 약할 뿐이에요. 오히려 지난번에 대상경주는 워낙 강금이었던 거고 요때 보니까 선입으로도 입상을 하는데 선행을 가면은 더 뛸 여지를 이미 10월달에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원게이트를 받았으면 여기서는 1번 놓고 저는 승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히려 로시가 모래를 맞으면서 합법적인 탐색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로시를 뒤로 돌려놓고 요거 중배당으로 한 방을 때려볼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럼. 조교가 약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현장에서 불안하게 팔릴 건데 이번에 저는 노력합니다. 로시를 아예 안 보지는 않겠지만 배팅권에는 가져가지만 축으로 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거는 탐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놓고 오늘 마지막 승부 한번 들어가 보고, 자 10경주입니다. 여기도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인데 2번 글로벌 파워가 그래도 낫다. 자, 우인철 기수가 신인 기수 중에는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내고 있고요. 자, 이 글로벌 파워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미 단거리 1200에서 선입으로 입상을 해봤단 말이에요. 1200에서. 이번 경주가 이제 최적 전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거리도 줄어들었단 말이죠. 최적 전개 가능하고 거리가 줄면 1200 이때가 이제 날짜가 7월 13일이었나? 그때처럼 딱 전개되는 그런 경주가 나올 수 있어서 글로벌 파워가 우인철의 감량이면은 요거는 여기서는 또 한 번 될 수 있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초반에 순발력 보일 말들이 외곽으로 앞장을 갈 말들이 7번, 8번, 9번 요런 말들. 엑설런트 탄도 순발력은 있는데 금세 이런 말도. 근데 이제 가장 외곽이니까 요런 말들이 앞에 나가는 경주면 글로벌 파워의 전개가 가장 유리할 거다. 전개상으로 가장 유리할 거다. 2번을 놓고 공략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는 꼭 보고 싶어요. 요거 엑설런트 탄 능력 있는데 그래서 매번 나오면 팔리는데, 근데 다행히 계속 뒤에서 추입으로 타다가 지난번 보니까 순발력이 좀 좋아진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에 엑설런트 탄이 느끼지 않게 아마 전개할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많은 인기는 이제 그 드러나 있는 액면에 그랜드 내길의 위너가 추입력이 가장 좋은 말이니까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내길의 위너가 올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 그리고 하나 바친다면 현장에서 초이스 들어가는 게임. 그래서 이거는 2번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11번, 6번 여기에 현장 하나 이 놓고 11, 6 그리고 현장 하나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서 마지막 경주로 가죠.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타 마스터가 인기 1위인데 과연 이제 제타 마스터가 연속 입상으로 지금 4연장 들어갔는데, 자, 과연 2등급에서도 제타 마스터가 자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말이냐. 부담량은 많이 가볍거든요. 부담량은 많이 가벼운데 자력으로
제타마스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앞선이 죽어가지고 어부지리로 들어오는 말이 될 거냐. 반대로 앞이 안 서면 얘가 자력 추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타마스터가 액면은 지금 연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 1위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얘가 항상 기복마 경주에서 앞이 죽을 때 올라왔었던 말이라서 앞이 버텨버리면은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타마스터의 가장 큰 적은 얘보다 먼저 앞에서 뛰는 선행마거나 선임마가 가장 무서운 상대인 거예요. 그 중에 에이스 군주는 선행마나 선임마가 아니잖아요. 얘는 추임마잖아요. 에이스 군주는. 제타마스터랑 같이 올라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막고는 최저배당으로 팔리지만 솔직히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똑같이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타마스터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말은 뭐냐? 앞에서 뛰는 말. 그 중에서도 요거 10번. 써니로드. 써니로드가 앞에서 뛰는 말이고, 지난번 외곽 뱅뱅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착순을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써니로드는 여기서 선행을, 여기 써드렸죠. 선행을 가든지 선임을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선두권에서 자리 잡고 뛰게 된다면 제타마스터가 올라오기 이전에 써니로드가 승패를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 얘가 축이고 10번을 놓고 제타마스터가 올 수도 있지만 얘가 아닌 다른 추임마 에이스 군주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앞에서 뛰는 업타운 리주가 앞에서 같이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혹은 뭐 럭키파티 이런 말이 마지막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3번을 표적으로 삼아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얘네는 두 놈이 비슷해요. 38이 비슷한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타마스터가 무서워해야 되는 말은 얘예요. 써니로드. 앞에서 뛰는 말. 얘를 가지고 그래서 공략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10번 넣고 3번, 8번 또는 9번 이런 것들로 조합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죠. 자, 이렇게 서울 11경주까지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좀 바라겠고요. 현장에서 최종 결정은 무조건 현장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말 상태 보고 주로 상태 보고 변수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